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의 강세 자금으로 가는데 이 비트코인 강세 흐름과 대중 관심도가 괴리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. 저는 너무 좋은 게 아직도 초창기구나.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이 당연히 전고점을 뚫고 1억 6천을 뚫고 2억을 가고 2억 5천까지도 그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겠구나. 그 미중무역 회담이 굉장히 좋은 결과를 큰 진전을 이뤘다라는 좋은 뉴스가 있더라고요. 네. 그러면은 이제 제가 볼 때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뭐 일시적으로는 좀 출렁일 수 있어도 왜냐면 이 음. 회담의 기대감에 따라서 네. 결과가 발표됐을 때 뭐 일시적인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11만을 돌파하고 뭐 15만 이렇게 쭉쭉쭉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. 음. 근데 그중에 최근에 조금 봤던 뉴스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최근에 그 비트코인의 가격이 10만 달러를 좀 급하게 통과를 했잖아요, 돌파를. 맞아요. 네. 그 통쌤하고 저하고 지난 촬영 때만 해도 10만을 못 뚫었었는데 반 며칠 사이에 네. 이걸 뚫어버렸다는 거죠. 근데 그 요인을 이제 분석을 한 기사가 있어가지고 봤더니 저한테는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왔거든요. 네. 근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 이제 비트코인의 그 자금 상황에서 시장 구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음. 과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나 특히 이제 고래들 많이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가 그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이 움직였는데 네. 이제는 기관과 ETF 자금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기존 고래들보다도 더 영향력이 큰 존재, 자금 규모가 들어왔다라는 거죠. 이게 굉장히 저는 큰 이슈라고 봤는데 어제 또 재밌는 뉴스가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요걸 연결시켜서 보면 되게 재밌는데 이제 비트코인이 앞으로 이제 강세를 띌 것이다. 강세 신호 포착이 됐다라는 뉴스였어요. 네.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바로 구글 검색 관심도였습니다. 그래서 구글 요거를 보면 트렌드 말씀하시는 거죠? 맞아요. 구글 트렌드인데 이 비트코인을 이제 검색어에 넣고 돌려본 거예요. 그랬더니 2020년, 21년도에 피크를 찍고 계속 떨어지고 그다음에 비트코인 현물 ETF 통과되고 그다음에 작년에 또 네. 네, 트럼프 당선되고 1억 6천 막 돌파하고 네. 그때 좀 올라갔다가 지금도 최저거든요. 음. 근데 지금 거의 전고점 대비해서 한 4%밖에 차이가 안 나요. 근데 어. 이런 상황인데 구글 트렌드로 봤을 때는 지금 바닥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요게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데이터다라고 보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하셨나 이제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의 강세 자금으로 가는데 이 비트코인 강세 흐름과 대중 관심도가 괴리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. 음. 그러니까 대중들은 어떻게 보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. 맞아요. 최근에 뉴스를 살펴보면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. 개인 투자자들은 팔고 기관 투자자들이 사서 가격이 이렇게 올라온 거. 네. 이게 다 일맥상통을 하는 거예요. 음. 그러니까 이 뉴스를 봤을 때 저는 너무 좋은 게 아직도 초창기구나.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이 당연히 전고점을 뚫고 1억 6천을 뚫고 2억을 가고 2억 5천까지도 그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겠구나. 라는 음. 분석이 되더라고요. 설득력 있게 와닿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근데 이게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점점 비트코인의 시장이 점점 성숙해 가고 있다라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에서도 상승의 초입기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과거 15년, 16년을 돌이켜 봤을 때는 이 사이클 패턴이 조금씩 더 변동폭도 작아지고 성숙해 가고 있다. 그리고 더 큰 고래들이 제도권의 자금들이 유입되면서 앞으로도 굉장히 다른 패턴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. 뭐 음. 이렇게까지 가니까 더 흥미진진해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더 성숙해진다는 게 사실 장단점이 있잖아요. 장점은 앞으로 뭐 하락장이 왔을 때 예전처럼 뭐 한 7, 80% 이렇게 훅 빠지는 거는 확실히 좀 덜해질 것 같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비트코인 0.3개밖에 없는데 아, 그래도 한 한두 개는 모으고 싶은데 이런 분들은 좀 가격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런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게 좀 단점인 것 같고 장점으로 보면은 예전만큼 이번에 하락장이 뭐 엄청 셌던 것 같지만 사실 최고치, 그러니까 10만 9천 달러 대비해서는 31%밖에 안 빠졌거든요. 네. 예전에는 뭐 이 정도는 그냥 작은 조정 뭐 이렇게 말했었는데 지금은 뭐 여기저기 분위기로 봐서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반응이었잖아요. 음.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제 좀 나스닥이나 뭐 그런 나스닥도 개별 종목이 아니라 나스닥 지수처럼 좀 안정화가 많이 돼가고 있는 게 좀 저도 많이 느껴집니다. 그래서 저도
그 고래동 공부 멤버십 강의할 때 네. 좀 많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28년, 29년이 저는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이 경제적 계층을 레벨업하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. 비트코인을 통해서. 네.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. 앞으로는 음, 비트코인 가격 자체도 너무 높아지고 말씀해 주신 대로 가격의 하락폭도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네. 나타난다 해도 이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도 애플, 테슬라, 엔비디아는 다 20% 이상 빠져 있거든요. 그리고 음, 고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참 올라와야 되는데 네. 지금 비트코인은 4%밖에 안 남았어요. 5% 이내까지 회복을 다 해버렸어요. 네. 근데 그 단기로 빠졌다가 오르는 완전 거의 V자 반등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앞으로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함부로 변동성이 큰 자산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위험한 자산이라는 인식이 이젠 안 맞는 것 같아요. 우리 음, 방송하는 사이에 웅달님이 차트 보여주셨지만 10만 5천 달러를 또 돌파했거든요. 정말요? 네, 우리가 아까 재미삼아 9만, 그러니까 10만 깨지는 게 먼저일 것 같냐, 11만 넘는 게 어, 먼저일 것 같냐 했는데 한 와, 발자국 또 다가서고 있네요. 그러니까 맞습니다. 이만큼 지금 웅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대부분의 기술주들 뭐 M7이라고 하죠. 매그니피센트 7 같은 경우는 아직도 좀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인데 음. 비트코인은 빨리 뚫고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그 예전에 이제 성쌤하고도 저희 방송할 때 그 네, 비트와이즈의 매트 호건을 말을 좀 인용하면서 얘기했던 게 비트코인의 두 가지 속성, 하나는 위험 자산으로서의 속성, 하나는 위험 회피 자산으로서의 속성, 해지 자산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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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옛날의 스토리텔링은 이 두 가지를 사실 다 갖고 있었지만 대중적인 인식으로서는 위험 자산으로서의 인식이 더 크니까 외부적 충격이 생겼을 때 가격 하락폭이 더 크고 막 70%, 80%까지 나왔던 거죠. 네, 근데 이제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디지털 금의 내러티브가 생기고 연준 의장도 인정을 했고 그러면서 위험 해지까지도 그 내러티브가 더 커지면서 이제는 바뀐 거죠. 그 팀 음, 드레이퍼 같은 사람도 보면 이 사람도 그 전설적인 투자자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분인데 네. 이제는 비트코인을 안 사면 무책임한 거다라고 음. 이야기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성향이 저는 이제는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이미 데이터로도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네. 보입니다. 최근까지 금이 엄청 많이 올랐었잖아요. 네. 그래서 온스당 3,500달러까지 찍었었는데 그 음, 이후로는 금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금에 있는 지금 자금들이 비트코인으로 옮겨가고 있다. 요렇게 좀 봐도 괜찮을까요? 네,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올해 좀 큰 폭의 조정이 다 있었잖아요. 뭐 금 빼고. 그러니까 주식이랑 비트코인 같은 좀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그런 자산들이 큰 폭의 하락이 있었고, 심지어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지금 현재 한 4.4%가 넘어갔거든요. 그 음, 이야기는 채권 가격도 엄청 떨어졌다는 뜻이잖아요. 채권도 떨어지고 주식도 떨어지고 보통은 같이 잘 안 떨어지잖아요. 음, 그럼 미국 달러와도 지금 달러 인덱스랑 같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, 지금 이런 현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건지 아니면 더 위험한 건지 이 부분에 네.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그 실제로 한 몇 주 전에 그 네, 코빗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었는데 네, 그리고 이제 블랙록도 얘기하는 건데 6대4 포트폴리오 전통적인 포트폴리오는 이제 구시대적인 유물로서 분류가 됐다. 이런 뉘앙스의 음, 얘기였어요. 음, 말씀하신 대로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 전통적인 포트폴리오로 의미 있는 수익률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. 네,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최소 뭐 1%에서 3%, 5% 정도는 담아야 된다. 그런 음,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. 네, 그래서 저는 담아야 된다. 안 사면 무책임한 것이다. 이렇게 음. 생각이 듭니다. 안 사면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하다. 이런 그렇죠. 말이 옛날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느껴졌는데, 음, 우리가 요즘에 금이 인기가 있었던 이유가 좀 해지 자산 느낌이 좀 나잖아요, 금은. 네. 특히나 이렇게 요즘같이 관세라는 이제까지 뭐 없던 이슈거든요. 관세에 대해서 우리 뭐 신경 안 쓰고 맨날 FTA 체결되면서 관세는 거의 무의미해졌는데 음, 트럼프가 그 이슈를 다시 좀 가져오게 됐잖아요. 네. 이런 불확실성이 늘어나면서 금이 좀 인기를 얻었었는데 지금 요새 분위기로는 트럼프가 이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. 좀 음, 서두르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. 그러니까
지난주에 영국하고 관세 협정이 잘 무난하게 잘 이루어졌다. 이걸 갑자기 발표했잖아요. 네. 제가 이렇게 어디 블로그에서 봤는데 원래 그 영국의 총리가 아스날 완전 광팬이래요. 아, 네. 아스날 그 축구 경기를 보던 중에 트럼프한테 전화가 왔대요. 야, 어, 우리 이거 지금 발표하면 어떨까? 빨리 발표하면 좋을 것 같아. 라고 해서 오케이를 하고 뭐 영국하고 발표가 나고 나서 비트코인도 급등하고 주식도 막 되게 많이 올랐었잖아요. 네. 그만큼 트럼프가 좀 급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러니까 야, 니네들도 빨리 와서 협상해. 영국도 했잖아. 중국도 지금 하고 있어. 니네도 빨리 와서 협상해. 잘해줄게. 약간 좀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예전에는 음, 관세 많이 매겨서 뭐 그걸로 뭐 정부의 부채를 좀 충당하겠다. 이런 뉘앙스를 말했는데 그게 솔직히 그게 안 될 거란 건 누구나 다 알거든요. 관세를 많이 부과하면은 오히려 좀 경기가 침체되지 그런 생각이 좀 잘 안 드는데 실제로 25년 1분기에 미국 성장률이 역성장이 나왔단 말이에요. 마이너스 0.3%. 이게 2022년 이후로 역성장 처음이거든요. 분기 네. 역성장도. 그거를 숫자로 보면서 트럼프가 관세를 계속 이야기하기는 좀 되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. 어느 쪽으로든 좀 잘 타결이 되면 비트코인하고 주식 가격에 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어요. 그 부분에서 또 하나 조금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게, 네, 그 미란이라고 그 트럼프의 경제수석으로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. 이분도 네, 이제 네. 하버드에서 공부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음, 이분이 그 얘기를 한 게, 미국 경제의 장기적 회복을 위해선 단기적 혼란을 감수할 수 있다. 네,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역성장이 나오고 관세 때문에 이제 경제 수치상으로는 지금 이제 안 좋은 게 나온 거죠. 경제 성장 면에서. 그런데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는 거죠. 음, 그래서 그걸 견디고 간다. 막 이런 게 너무 강경하고 일관적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중국도 거기에 대해서 빨리 이제 뭔가 협상을 해서 나가는 게 좋겠다.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이제 트럼프는 혼란을 감수하고서라도 이제 직진으로 간다 이거죠. 그래서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고.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이제 일기 때 있었던 일도 한번 공부를 해봤어요. 네. 그랬더니 일기 때 이렇게 봤을 때 그 2018년도에 약 20%가 빠지고,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빠졌나 트럼프 임기 때 봤더니 이때 이제 그 미중 무역 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. 음, 근데 여기에서 진짜 타결이 좀 됐거든요. 네. 서로 이제 좀 완화 흐름이 나오니까 바로 이제 다음 해에 보면은 보시면 최대 하락폭이 한 2% 정도밖에 안 돼요. 음, 그러니까 29년은 많이 빠진 게 하루에 29%, 2% 정도밖에 빠지지 않았고, 그 다음에 2019년에 약 거의 30%가 상승을 합니다. S&P 500. 네. 그래서 28년에 관세가 나오고 29년에 확 오르잖아요. 그러니까 음, 저도 그 트럼프 정부 때 물론 과거와 어떻게 될지는 완전 일치되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먼저 맞은 매를 먼저 맞은 거죠. 이게 트럼프 일기 때도 보면은 초창기 때 되게 좋았어요. 첫 해에 네. 엄청 좋았고 관세 때려서 이제 2018년 후반기부터 안 좋았고 2019년에 이제 회복되면서 좋았고 무역 협상 진전되면서 그래서 저도 이 2019년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네. 그렇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. 네. 아까 웅달님께서 미란 보고서 말씀하셔서 사실 그 미란이란 분이 되게 무서운 분이잖아요. 네. 이 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국채를 100년짜리 0% 음, 이자율로 강매를 할 계획을 사실 세웠었잖아요. 맞아요. 예, 그걸로 이제 미국은 이제 부채에서 해방될 그럴 꿈을 끊고 보고서를 썼는데 미국의 입장에선 그게 만약에 되기만 하면 진짜 최상의 시나리오일 수밖에 없죠. 네. 100년짜리를 이자를 0% 주고 국채를 강매를 하려고 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100년 동안 나한테 뭐 예를 들어서 100억을 빌려줘. 대신에 내가 이자는 하나도 안 줄게. 깡패잖아요, 깡패. 그럼 넌 음. 나한테 뭐 줄 건데? 안 때릴게. 약간 좀 이런 느낌이거든요. 그냥 깡패 같은 얘기를 한 건데 그만큼 미국의 힘이 좀 세다는 방증이기도 하죠. 네.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무너질 거라는 생각이 저는 전혀 들진 않거든요. 미국이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은 안 들고, 저는 오히려, 지금 띄워주고 계신 18년에 한 대 때리고, 19년에 이렇게 회복하고 이런 것처럼
일단 한번 때린 게 좀 짧게 좀 회복이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 앞으로는 19년에 30% 상승했듯이 앞으로 이제 뭐 협약들을 맺어가고 한 50% 생각했는데 10%? 아, 이 정도면 괜찮네. 그 정도 내러티브는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